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입니다. 제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분은 부자고 다른 한 분은 가난했습니다. 한 분은 대학교 4학년 과정을 2년 만에 끝내고 박사 과정까지 땄습니다. 다른 한 분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두 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한 분은 평생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셨고 다른 한 분은 하와이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두 아버지를 비교하고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쓴 로버트 키요사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재테크에 눈을 뜨고 투자에 관심을 갖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으면서인데요.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997년 출판돼서 51개 언어 109개국에 출간됐던 책이고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가 팔린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국내에는 17종이 출간돼서 350만 부 정도 팔렸다고 하고요. 이번에 20주년 특별 기념판이 나왔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 중상층, 그리고 부자들의 수익과 지출, 그리고 재산과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인데요. 가난한 사람은 일을 해서 월급이 들어오는 게 모두 지출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세금 내고, 집세 내고, 음식 사고, 교통비하고 옷 사고 이러면서 모두 생활비로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산을 쌓을 기회가 없지요. 중산층의 경우에는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지만 이 월급들은 결국에는 부채와 지출을 하는데 모두 쓰여져 버리고 결국 자산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산층이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집이 사실은 부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세, 카드값 이런 것들을 내면서 결국에는 지출로 모두 돈을 다 써버립니다. 부자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이란 에셋,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고 이 책에서 말하는 자산이란 현금 흐름,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이나 이런 지적재산권 같은 것들로 수익을 얻게 되는 게 부자입니다. 부자는 이런 수익을 가지고 결국 또 자산을 더 늘릴 수 있게 되고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생기면서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결국에는 이런 자산을 축적해서 이 자산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게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산층에서나 가난한 사람에서 시작을 하면 이런 수익이 들어오는 거를 가지고 자산으로 가장 먼저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을 구입하고 이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이런 지출을 생활하도록 하는 게 부자의 방식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부자 아빠는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가난한 아빠는 학문을 가르쳐줍니다. 학문은 책을 읽음으로써 배울 수 있지만 돈을 버는 방법은 경험으로밖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지만 부자 아빠는 머리 좋은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과 머리 좋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도록 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일하는 머리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이들은 결국에는 자산을 쌓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집을 자신의 투자이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집은 세금이나 집 유지비가 나가는 단순한 부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받는 부동산이 아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단순한 부채다, 현금 흐름을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것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 뽑은 구절들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서 일하고 부자는 자신이 가만히 있더라도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한다 라는 게 제일 큰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포와 욕망은 인생의 가장 큰 함정이다. 그것들이 너의 사고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투자를 할 때는 공포와 욕망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들이 내 사고를 지배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이 아닌 비즈니스를 신경 써라. 직업에 신경 쓰면 결국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중산층이 되는데 도움이 될 뿐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비즈니스를 만들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사치품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부자는 사치품을 마지막에 사지만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은 처음에 산다 라는 이야기고, 부정적인 사람은 비판하지만 승리자는 분석한다.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구절인데요. 어떤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시샘하고 비판하고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분석하고 어떻게 했는지 성공 요인을 살펴보고 따라하는 것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재지 말고 다음 파도에 올라타 상승을 기다려라, 마치 서퍼들이 그러듯이 라는 이야기인데, 시장이 폭락하면 자산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시장이 폭락했을 때 자산을 사지 못합니다. 자산을 사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런 자산 가격의 상승과 현금 흐름을 통해서 더 부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공부할지 신중히 정해라. 너는 너가 공부하는 것이 된다. 내가 돈에 대해서 공부하면 부자가 되고 내가 학문을 공부하면 학자가 된다. 무엇이든 공부하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공부할지부터 신중히 정해야 된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공부법, 학자가 되는 공부법이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최종적인 정리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출로 모든 돈을 다 쓰고 중산층은 자산이라고 착각하면서 부채를 구매하게 됩니다. 부자는 수익으로 자산을 구매하고 여기서 이 자산은 더 많은 현금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더 부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여기까지 책 소개를 마쳤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